안녕하세요. 이호종련입니다. 먼저 제가 원페이지북 솔루션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개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처음에 그 원페이지북 페이지를 좀 봤는데요. 두 가지 느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여기서 많은 그 노력과 그 노하우와 수고가 담겨 있다. 이제 첫 번째는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 중요한 게 빠졌다는 느낌이 탁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페이지 솔루션 따로 있고 3키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가장 큰 중요한 전략이 빠졌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빠른 시일 내에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좋겠다.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그 위력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포탈 중에 힘 있는 게 네이버인데 네이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해서 안 썼거든요. 여기 오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네이버를 쓰게 됐어요. 여기 카페를 쓰니까. 그런데 하나 또 이제 발견한 게 제가 안 쓰니까 무관심했었는데 그 네이버 카페가 힘이 엄청나게 커요. 그 큰 힘은 뭐냐면 수많은 우리나라 그 사용자들이 카페를 쓰거든요. 만약에 네이버 카페가 네이버 아이디를 쓰지 않고 개별적으로 뭐 3키 따로 뭐 따로 하는 것처럼 힘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 사례를 본 게 어떤 카페 하나가 광고 수익만 억 단위입니다. 카페 하나 광고 수익이. 그게 네이버의 힘이거든요. 그 힘은 한데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주장 의견을 합니다. 될 수 있는 빠른 시일 안에 사이트를 하나로 좀 모았으면 많은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이게 커다란 인프라의 기반이 되거든요. 네. 인프라에 사람 모으는 게 가장 큰 기반이 됩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차로 여기 원페이지 솔루션에 이제 저한테 줄 건 이제 주로 오승근 선생님이 하시는 그 독서 사업 지원하는 솔루션이 1차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존 거에다가 독서 사업 지원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생산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지원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도서 내용을 저장하고 검색 또 유통. 지금 보니까 약간 유통 쪽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 유통 쪽을 그 다음에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도서 정보의 교류. 지금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좀 컨텐츠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컨텐츠를 시간을 주고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목표는 생산적인 독서 활동 지원하고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업 내용, 원페이지북 시스템하고 솔루션 제공하고 담당자는 운영 내용은 크게 대표님, 저, 황친다님, 이호정 실장님, 김기호 팀장님. 일단 실무자는 저 혼자 있었는데 일단 사람이 일단 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쪽은 김수진, 이호정 실장님, 협력 쪽은 독서 사업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관리 업무 쪽, 주로 그 웹사이트하고 컨텐츠 관리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적인 업무, 솔루션 판매하고, 그다음에 부가사업, 광고사업, 그 다음에 홍보 업무. 사업 현황은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서 간단히 원페이지북 솔루션이 있고, 현재 홈페이지는 원페이지북하고 왓칭 리딩이 있고요. 개발 과정은 지금 2012년부터 쭉 진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고요. 수익 모델 구성표 또
계속 눌러야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B2B 사업, 그 다음에 문자 연계, 실물 도서 판매, 광고 솔루션 등 있고요.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관리 업무 쪽, 그 웹사이트 운영 관리는 기존 거에다가 주로 이제 독서 강연회하고 독서 교육 지원하는 걸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그 독서 사업 쪽이 구체적인 확정이 안 돼서 이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독서 사업 진행하는 거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웹사이트 개발 및 기능 개선. 그 다음에 사이트를 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약간 뭐랄까 세련미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급한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있으면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괜찮다 싶을 수도 있고 많이 부족하다 평가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전문가가 보더라도 와 훌륭하다 뭐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멀리 봤을 때는 그 정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상 일어난 사람이 힘듭니다. 황수장님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모던한 웹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기술이 약간 부정해 보여요. 몇 년 전에 맞아요. 그래서 참고로 저하고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좀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요구를 하거든요. 같이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웹사이트 연계도 아까 저 그런 의미로 썼어요. 하나로 모으자. 그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콘텐츠를 보려고 하는데 3키 들어가라네? 또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다른 사이트라고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 그렇죠. 하나로 모여야 되죠. 네. 생각난 게 기업체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가 막 100개가 넘어가요. 다 따로따로 만들었다가 그걸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원 아이디라고도 하고 통합 아이디라고도 하고 싱글 사인 온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은 큰 기업은 기본이 억이고요. 몇백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가면 갈수록 눈덩이 효과가 있으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홍보활동 다 하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한 질문은 인공지능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하죠. 먼저 질문이나 제안 받으시고. 그렇게까요? 예.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하고 하는 게 낫잖아요. 묶어서 시간이 좀 많이. 예, 그럼 묶어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독해 인공지능 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했는데 만약에 에디슨이 없으면 전구가 발명 안 됐을까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람이 인식하는 것처럼 문장을 인식하는 그 기술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됐어요. 되면 세계 최초인데 우리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합니다. 에디슨이 없어도 발명하듯이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이걸 개발하면 그 자체로 교수님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한 저도 기록에 남을 겁니다. 네, 그런 이제 아마
우리 사업 다 해도 저거의 목표입니다. 저거 하나 되면 인류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거는. 구글 되는 거예요, 지금? 구글도 6개월도 안 돼요. 저거 되면 지금 모든 인공지능은 다 그냥 이 세발의 피야. 저거 지금 못해서 지금.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하는데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목에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완성이 안 돼 있고 저게 안 돼 있어서 우회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개념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독해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인공지능이 독해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그러면 이제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구글에서 내가 필요한 문자를 쳤어요. 예를 들면 뭐 올리온 대안학교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나요? 그렇게 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거기서 키워드를 추출해요. 키워드를 추출해서 문장에서 그 키워드하고 가장 유사도가 높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조회된 순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랭킹이라고 하는데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으로 쫙 표해요. 다시 말하면 그 문장을 해석했다기보다는 문장에 있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거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건 나는 올리온 대안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럼 그 문장 자체를 사람이 인식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람이 인식하는 것처럼 이해를 했다는 얘기는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장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문장이 여러 개면 여러 개의 문장을 요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존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기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입니다. 저게 있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인간에게 근접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데이터의 그 분량과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만큼 주고 핵심이 뭐냐고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 기반의 검색인데 지금은 예, 그렇죠. 키워드인데 예. 지금은 저게 되면은 그 문장의 자체를 내용을 인식해서 하는 거죠. 좁아지는 예. 거예요. 그렇죠. 검색이 좁아지고 예. 정확해진다. 예,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다가 속도가 얘는 38경자 현재만 했고 초당 우리는 지금 해봐야 속도가 없는데 근데다 기억 장치 자체가 무제한 거죠. 그러니까 무제한의 데이터에서 무제한의 속도로 데이터를 찾아내서 인력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찾아내는데 1시간 안에 다 찾아서 그 세계를 다 이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창작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끝이에요. 이게 개발이 되면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지난번에 나왔던 사람을 잡아먹는 인공지능 영화가 있었어요. 저기를 정말 그럼 그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그 뒤에 얘기 나올 건데 필요한 질문인데 뒤에 설명 나올 건데. 전문가시나 알고리즘 공부하시죠. 간단히 요약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기반이다. 알고리즘 기반 플러스 데이터 기반. 데이터 유출이 좀 우려되는 단계로 아직 글자를 섞여가지고 여기 숫자 있는데 숫자 여기 숫자를 마인드인데 미술 아니에요? 여기 3, 4 아니 3, 4 100을 누르세요. 100을 누르세요. 그럼 여기에서 숫자를 200으로 넣으세요. 옆에 200 찍으면 되겠네. 2100이 나와. 옆에 200과 200을 버튼을 넣으세요. 여기 있어요. 있구나. 뒤에서 손가락을 하시네. 얘가 반응이 느려가지고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쓴 그 배경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말로 풀어 쓴 겁니다. 절대적으로 인공지능 이런 개발, 독해용 인공지능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온유한 인지 기술을 이용해서 독해 인증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인류가 남긴 문서를 순간적으로 파악한다.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사람이 똑같이 사람하고 그 차이가 지금 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면은 예를 들면 책 한 권을 1초 내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1초 내에 안 되거든요. 웬만큼 성능이 나온 컴퓨터라면 책 한 권은 그냥 1초 내에 스캔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내가 하면 이 책 한 권을 요약하려면 3일 걸렸다면 1초면 나오는데 얼마나 생산성이 높겠습니까?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독해 인공지능이 나오면 엄밀하게 말해서 정부와 정부 간의 결합을 통해서 그 창작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생각 필요가 없다고. 그 인공지능이 그거까지 해주면 어떻게 이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사람은 이게 이거죠. 그 보통 요즘 뭐 이게 수학 내가 미분 적분을 굳이 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과정만 알고 계산은 컴퓨터나 맡기는 거죠. 이게 내가 모르면 안 되고 나는 알고 있대 일을 맡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다른 게 내가 알고 일을 맡기는 거하고 모르고 일을 맡기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연구하듯이 이렇게 연구하는 많으시던가요? 제가 알고는 발표는 안 했지만 구글 같은 데서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하버드에서. 왜냐하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에디슨이 안 해도 누군가 하듯이 이게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합니다. 파이팅. 네. 그런데 기반은 그 송 교수님이 만드신 인지문법 기반으로 토대는 되고요. 일단 저하고 황 팀장님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이용식 실장님하고 우연아 실장님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그 자연어 이해 기능 개발이 있고요. 일단 기능 개발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제품 개발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 개발은 문장 단위 이해 로직을 개발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나면 문장 다섯 큰 단락 그 다음에 단락이 끝나면 지문 단위 점차 범위를 크게 높여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능 개발이 끝나면 이걸 이제 제품으로 예를 들면 학습용, 업무용, 개인 비서용, 문제 해결용 그 다음 단계로 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간다. 문장이 그렇지만 실제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학교가 가는지 그래서 상황하고 연계해서 보다 더 퀄리티를 높이게 실제도 진짜 사람하고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는 그 이미지하고 연계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유사하게 그 다음 단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몇 년 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길게 본 거예요.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아프다는 문장을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엄마가 아프다는 이미지가 있죠. 네. 근데 기계는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아무 이미지가 없어. 엄마라는 단어가 아프다는 거지. 네,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가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엄마가 누워있는 모습 생각하면서 아차 맞아. 엄마 방에 뭐가 필요하지. 이 생각은 절대 안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근데 우리는 그 이미지 한 장 속에 나오는 수천 가지의 그 보조 정보들 있잖아요. 숨어있는 정보들. 예, 그 숨어있는 정보들로부터 엄마가 아프다라는 그 정보와 연계돼서 어마어마한 상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계는 딱 한 문장이에요. 현재 모든 그 인공지능이 여기에 도달을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먼저 1단계 개발하고 상품 만든 다음에 바로 2단계로 들어가서 정리해야 이제 이 부분이 완성이 되는데 최근에 그 이준정 씨가 글 올린 거 보면 거기도 그게 나와요. 지금 인공지능은 상식이 없다. 상식이 그걸 말해요. 문장 하나에 뒤따르는 이 전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 상식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는 이미지라는 말이 상황과 언어. 보세요.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아파 누워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아프다라는 그 이미지 단어 하나 속에는 압축된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 압축을 풀게 되면 잠자리, 누워있는 모습, 머리맡에 놓여있는 물병들, 주사기 등 여기 전부가 다 하나의 세트인 거예요. 이 세트를 지금 인공지능은 전혀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은 상식 없는 AI라 이렇게 말을 해요. AI가 상식을 가질 때 그때부터 인간처럼 활동합니다. 그게 제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요약의 규모랑 틀리잖아요. 네. 첫 번째 우리 개발하는 사업 때. 네, 그 다음 사업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네, 이건 좀 몇 년 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 사이에 국물이 계속하세요. 예. 그 다음에 사업 현황 진행 있습니다. 지금 한 회의를 한 8번? 8번 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기 배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본 구조는 인지문법, 기본 토대는 인지문법입니다. 예를 들면 주어를 먼저 찾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뭘 하냐, 간다, 그 다음에 어디를, 학교를, 그런 식으로 주어 찾고 주어의 동작이 되는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서술을 찾고, 기본적으로 인지문법 형태로 중요한 걸 이제 인식하는 그런 토대입니다. 그 참고로 하나, 현재 인공지능의 그 이해 방법을 보면 단어 찾아가지고 빅데이터 형식으로 해서 단어의 숫자가 많은 비율로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황 팀장이 그때 찾았던 게 문장 분석할 때 형태소로 찾아내가지고 그 형태소의 주어, 주격조사 뭐 등등해서 찾잖아요. 그게 현재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은 기반으로 쓰고 나서 지금 인지문법 방식으로서 주어, 동사, 순으로 의문순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방식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금 푸는 로직입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이 로직을 지금 생각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로직이 지금 독해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는 그 형태가 정해져 있잖아요. 나는, 간다, 뭐 동사까지는 찾는데 그 동사에 따라서 그 인지 순서가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간다, 그렇죠. 어디로, 나는 먹는다, 무엇을, 그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동사에 따라서 인지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우리 과제인데 주어 동사의 이제 주어 동사는 이제 그 주격조사나 몇 가지 이제 여기서는 단순하게 보이겠지만 여기서는 벌써 뭐 그냥 그 지원수가 지금 몇 개도 되죠. 네, 엄청 많은 지금 경우의 수들이 막 나와요. 근데 경우의 수만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는 통과를 못해요. 이제 그 다음이 빅데이터를 빅데이터가 받쳐줘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기본적인 것은 알고리즘으로 가고 그 다음 넘어서는 빅데이터를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간다 했을 때는 간다, 온다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어디로라는 게 쓰이니까 경우의 수를 만든다 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동사들을 모조리 다 한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환경부가 들어갈 때는 빅데이터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나는 간다 하고 경우의 수로 예를 들어서 나는 간다라고 쓸 때는 어디 예가 되는데 만약에 먹었다 할 때는 무엇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경우의 수 모든 동사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나는 간다만 가지고 빅데이터 속에 들어가서 딱 뿌리면 나는 간다와 관련된 단어들이 그 간다 앞에 있는 순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경우의 수가 가장 높은 것을 찾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인지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빅데이터를 써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우의 수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단 주어 찾기까지 1차로 구현돼서 지금 테스트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개발한 다음에 얘기입니다. 수익 모델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나 포털과 제휴, 특허 얘기 밑에 다시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지문법을 활용해서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특허 얘기를 제가 왜 썼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특허 소송이 단위가 조로 넘어가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처음에 생각하는 건 어렵지만
카피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 일단 특허로 1단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나 실용신앙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미국 또는 저기 밑에 영어, 한국어, 영어라고 썼는데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일단 한글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수익성만 생각하고 있으면 한글이 아니라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가 한국은 시장 규모에서 비교가 안 돼요. 우리 한국어는 그냥 틈새 시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기술적 측면이에요. 우리 한국어는 영어보다는 어형 형태 변화 무쌍하고 주관적인 표현이 많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먼저 앞에 나오고 하고자 하는 중심 목적어가 맨 뒤에 나와요. 기술적으로도 한국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영어가 더 나아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단순히 돈만 벌자가 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두 개 다 하면 좋지 않냐. 근데 저희가 인력이 안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뭐가 더 먼저 해야 될지는 좀 진지하게 고민할 더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 권인하 이사님이 빨리 정책 자금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정책 자금을 빨리 받아. 요즘 인공지능 정책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빨리 또 우리는 정식 프로그램이 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이름 대고 프로젝트 딱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개발 예를 들어서 한글로 했는데 미국에서 똑같은 형태로 하면 저희는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세계 시장 다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도 한국어고 미국어 같이 동시에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공 방식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외부 자문위원이 필요한데요. 특허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그 옛날 유대교에는 납비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선생님 또는 목사님 정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둘이 물었어요. 한 제자가 선생님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안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담배를 피워? 근데 다른 제자가 물어봤어요. 같은 상황인데 질문을 바꿨어요. 선생님 제가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오 괜찮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오케이 아니면 안 돼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한 게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디스크립션 하냐에 따라서 특허가 나올 수도 있고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떻게 기술하냐에 따라서 특허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몇 년간 걸릴 수도 있거든요. 몇 년만 걸리면 우리는 사업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특허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먼저 개발한 걸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특허에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하냐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냐. 근데 그걸 잘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면은 이거 다 일반적인 거라고 리젝트 될 가능성이 높고 너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면은 특허에 효과가 없어요. 무슨 효과냐면 그것만 다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하거든요. 기술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일반적이지도 않고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으면서 보호할 수 있게. 말은 쉬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능통하신 분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달라요. 할 수 있는 거하고 잘하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특허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 전문가, 한국어하고 영어를 썼는데요. 한국 사람 한국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한테 옛날 그 이수열 선생님과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신문에다 글을 쓰는 기자라든지 대학 교수들 중에 그분한테 빨간 펜 안 받은 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자라나 대학 교수라면 글 잘 쓴다고 나름 본인이나 다 인정받는데 뜯어보면 엉터리 문장, 틀린 표현법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외부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내부에서 하면 좋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신문을 읽었는데 신문에서 잘못된 표현이나 잘못된 어법을 자주 발견했다. 그럼 지원을 좀 해주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독수리군요. 네.
그 다음에 그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아 이거 번역에 좀 문제가 많다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감각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도 자원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특히 자연언어 처리 전문가가 있으면 더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 선생님, 네. 그 백 팀장님 교수님이 우리나라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 자문을 해주는 교수님이세요. 자연언어. 저는 이제 일단은 저기 시장도 쓰셨는지 일단 궁금해요. 물론 안 됐을 거라고 짐작하셨겠지만 자연어 처리 하시는 분들이 안 하셨을까? 논문은 되게 이런 거 하셨는지. 제가 몇 가지를 해봤는데 일단 카이스트나 울산대, 뭐 서울대 포함해서 거의 자연어 처리 랩이 다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또 오픈소스로 형태소 분석기라든지 다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자연어 처리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가 말 그대로 누구죠? 튜링 테스트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앨런인데. 앨런 튜링. 네,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의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히 한국어에서는 영어에서는 뭐 요번에 구글에서 무슨 신테스트넷인가 그 오픈소스로 내놨는데 상당히 잘 한다고 돼 있어요. 자연어 처리를. 이제 한국어는 없더라고요. 제가 본 바에는 물론 구글링에 의해서 찾은 거라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지금 카톡으로 이런 걸 공부를 안 하셨나요? 물어볼까 하다가 지금 물어보는데 저희 랩이 자연어 처리 연구실이거든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 했으면 대박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차이난 건 제가 볼 때는 그 인지문법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기존의 인지문법이 아니라 그 형태소 분석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형태소 분석이라는 단어를 제가 10여 년 전에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물론 어디까지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최근에 형태소 그때 발견했던 게 몇 년도 나오는 것들이었죠? 요즘에 발표된 것도 2015년 것도 있고요. 또 2000년대 후반 그때부터 많이 나왔어요. 기존 문법 체계가 좀 different. 네, 그렇죠. 네, 그 차이입니다. 인지문법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 큰 차이점입니다. 큰 차이점. 우리도 대표님 머릿속에 있는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지문법의 기본이 바탕을 두고 있고요.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외부에 이제 사전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문장 데이터를 참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시스템 개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자체를 그냥 어쨌든 거기가 엔지니어가 훨씬 더 많고 개발할 수 있는 툴이 많은데 그 개발을 이제 이렇게 포트적으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기 기술은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아이디어만 줄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이 돈 있는 사람한테 밀리듯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 워낙 전문가들이 두 모여가지고 이전에도 3년 전에 인공지능 요구하자고 잠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아예 한 걸음도 못 나갔어요. 한 걸음도. 프로그램 단계를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정보 수집. 네, 정보 수집하다 끝났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정보 수집 아무리 해도 황 팀장님 그 형태소 분석이라는 게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건 한 몇 개월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프로그래머가 이제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대학생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이 전상이나 컴퓨터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역도 선수 보고 100m 달려보라고 하는 게 20초 됐어. 야 운동 선수가 그거밖에 못하냐? 그거 같은 얘기예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에서도 교수님이 인지문법을 설명했을 때 그걸 듣고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위
아니 근데 우리 저기 팀장님은 인공지능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 회사에서 관련돼 그런 있는. 의지도 있으시잖아요. 강의도 엄청 재밌어요. 강의 엄청 재밌어. 지금 강의를 아, 참고로 인공지능 문외한 인공지능 잘하시는 분. 더 잘하시는 분.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정부 예산을 이제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하게.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두 가지 박수 한번 들어주시고요. 홈페이지보다 뭐 인공지능을 하다가 다 멈춰갖고 계속 토론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남은 홈페이지부터 하고 요거 두 개 묶어서 질문 서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먼저 그래도 순서는 정해주고 가다가 순서가 무너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인공지능 들으면서 상식이 없잖아요. 요즘 저거 독해 인지 나오면 상식인 인공지능이 인지되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강한 인공지능. 우리 애들 오늘 칩 심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칩이 지금은 아니라 인터페이스. 칩 심어놓고 네, 이제 그렇죠. 컴퓨터가 이런 도식이 되는. 지금 칩 씹는 거 뉴스에 나왔던데. 어? 메모리를 지금 이렇게 빨리판. 교수님이 초기 개발을 하시니까 상식 있는 AI 하시면서 인터넷에 넣어주세요. 교육활동을 생각하실 거죠? 예, 그럼요. 인지인형 있어요. 지금 10세 이하 아이들이 위기라면서 예, 10세 이하예요 좀. 맞아요. 저도 그때 그거 팔게요. 9살. 얘는 너 안다니. 10대가 그냥 질문에 10대가 위험하고 10대 이상만 미치거나 미치거나. 가서 더 나은 성장이. 아니 그게 10세 이하로 나은 10대가 제일 위험해요. 10대. 지금 네. 격전에 쉬는 애들. 이게 우리 세대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그 사이 세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우리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날로그 감성도 갖고 있고 디지털도 알고.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오히려 그 어린애들은 원래부터 이런가 보다 하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 머릿속에 어떤 거부감이나 그런 게 없을 거라는 스스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죠. 근데 이제 10대 아이들은 지금 한창 사춘기인데 부모가 시켜도 뭐하는데 인공지능이라서 시켜봐. 교육이 못 받친다는 거죠. 10대는 이미 기존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대 이하 애들은 이게 언어도 바뀐 상태에서 공부가 맞아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오하지. 근데 긴 시간이셨는데 강의 재밌었어요. 네. 저밖에 얘기하는 질문 아니지? 나 끝난 줄 알았어요. 이야기 많이 또 네. 추가 질문만 아니구나. 예.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다음 순서. 저는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보는 건데요. 이 독해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 달라질 상황이 어떤 건지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완제품인지 아니면 어떤 제품의 소스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포털이나 어떤 그런 뭐가 바뀔 건지 이런 게 독해 인공지능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고요. 자,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해서 계속 책을 읽어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하죠? 책 읽으면서, 이거 좋네, 해보죠. 해보면서 문제 발견은 또 책 읽죠. 내가 계속 읽어 나면 내 자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에디슨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독해 인공지능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읽어야 5,000권 있거든요. 평생 매주 읽어도 5,000권 읽는데 이놈들은 5,000권이 아니라 그냥 지구 지식을 다 습득해요. 거기다가 틀린 지식 다 바로잡아버리고 내부에서 설계도 잡아버리고 현재 지구상에 개발되지 않는 것에서 스스로 질문해버리고 그러니까 독해 인공지능이 개발이 돼서 세팅이 되면 인간은 지금 빨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칩 심고 빨리 인터페이스를 로봇하고 인공지능을 연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잡혀요. 그냥 인공지능이 의결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가장 무서운 일이면서 그러니까 보통 지금 40년에서 60년 보거든요. 강한 AI가 나올 거를 2040에서 60년으로 보고 있는데 독해 인공지능이 나오면
나오는 순간 5년 사이에 상황 끝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어느 분야가 바뀌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만들어졌다 하면 그거에 투자할 대상, 그 구입할 대상, 그 제지할 대상이 누가 있을지.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일단은 나오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요. 그 나오면 이건 뭐 천문학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뭐 구글이 오든 어디가 오든 뭐 자본이 어디 얼마든지 다 접수가 네,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구글의 형태로 봤을 때 저희가 개발해서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글에서 아마 투자 제한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짐작 기존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마 거기서 제일 먼저 그 이제 뭐 정부 예산 활용 얘기하셔서 여기 스카이프에 제가 3개 정도 주소를 드릴 건데요. 이런 게 관련이 될 만한 건지 한번 이따가 봐서 답변해 주시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산학협력 연구개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위시리스트 어떤 대학들은 이런 쪽에 연구가 활발하더라. 그런 대학 리스트가 좀 있으면 외부 강연을 한 쪽에서도 그 대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대표님 강연을 연결을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룹이나 연결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이어가면 어떨까. 광고해주는. 지금 궁금한 게 지금 그 팀장님께서 머릿속에 다 인재하시고 개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단계 개발하고 교수님이 해주시면 또 보완하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 짬뽕이 됐어요. 이게 제가 전체적인 그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에서 하다가 막히면 교수님한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짬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에서 받으시겠어요? 이거 말인가요? 예, 거기 주소가 3가지인데요. 제가 어떤 분야 이렇게 좀 더 내용을 봐도 이게 우리 인공지능 팀이나 여기서 지원을 할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냥 주소를 3개를 이거 되겠네요. 그죠? 지정 과제가 컴퓨터 분야 어떤 거는 맞춤 기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인공지능 아닌가요? 인공지능이 있긴 해. 예, 있네요. 근데 이번에는 IoT하고 빅데이터. 아니 그 자유과제. 자유과제. 자유과제 있네요. 자유과제는 되겠네요. 자유과제. 네. 이거 언제까지예요? 이거? 6월부터 11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 지원 기간이니까. 6개월. 11월. 11월까지. 11월까지. 아, 6월부터 11월까지. 오, 좋네. 네. 이야, 충분하네. 권 이사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1.5억 수준이면 괜찮네. 토목표가 있는데 그거는 토목표 안에 하부 요소 중에 인지 확장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지금 올려서 이거 한번 7세대, 4세대, 2막, 3세대, 3세대 그게 자유과제 지원 분야. 인지 확장 부분이 인지 확장. 내려가 보시면요. 예, 거기 능력 증강. 아, 있네요. 인지 능력 확장 있네요. 예. 그런 쪽으로 가는 요건 얼마예요, 지원이? 17년 1월 16년 12월 30일까지 좋네요. 우와. 우와, 뭐야 이게. 야, 요즘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와요. 네, 금액이. 지금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받아서 할 만한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딱 좋잖아요. 받기만 하면.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예. 잠깐만, 저런 거를 이제 우리가 냈을 때에 그게 공개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저런 아이디어를 해서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냈어. 핵심 기술을 우리가 다 넣진 않겠죠. 그래도 기술들이야 있는 사람들은 우리 팀장님 외에도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네. 이제 아이디어를 어디까지 자세히 주느냐는 거지. 지금 그래도 결국은 팀장님께서도 거의 못 썼잖아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나도 그걸 얘기했어.
자, 우리 박수로 맞. 오늘 우리 전체 그 그룹 스태프들이 같이 이 부분을 진짜 공유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사실 우리 세 사람에서 거의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몰랐거든요. 이제 좀 모양이 나와서 기대가 됩니다. 독서 홈페이지북도 하나 제안드리면 우리가 독서 사업 지원하시셨잖아요. 강연은 강연에서 하고 동아리도 운영이 될 텐데 저는 그 동아리 기존에 있는 동아리들 많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동아리도 많고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페이지 커뮤니티가 홈페이지북에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강제 퇴장했습니다. 이게 누구죠? 누가 강제 퇴장 시켰어 나를? 개설자가 누군가요? 신분 속담을 하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